문턱의 그림자 밤, 어둠 속 흔들리는 마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정숙의 오랜 친구 미경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미경의 집 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없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는 미경의 마음 같았습니다. 정숙은 망설이다 현관 비밀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숙의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미경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조차 켜지 않은 채로 미경은 그 어둠 속에서 온몸으로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몸이 움찔 떨렸고 정숙은 친구의 아픔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밤은 미경에게 깊은 상실감과 함께 말로 닿을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에도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과 무력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미경아, 나 정숙이야. 괜찮니? 문 좀 열어봐. 문이 열리고 정숙은 조용히 미경의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미경의 어깨를 토닥이자 미경은 어둠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만 낼 뿐입니다. 괜찮아, 미경아, 내가 옆에 있을게. 아무 말 안 해도 돼. 며칠 밤낮으로 미경을 찾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정숙의 손길마저 거부했고 공허한 눈빛으로 벽만 응시했습니다. 친구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정숙을 짓눌렀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미경의 전화는 늘 비명 같은 울음소리거나 알 수 없는 폭언이었습니다. 정숙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친구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네가 이러면 남편이 좋아하겠니? 정숙의 호소에도 미경은 싸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세상의 모든 빛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정숙의 따뜻한 손길도 미경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침묵 속에서 친구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답답함과 함께 서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그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미경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잖아. 너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정숙은 차마 미경의 침묵을 깨지 못하고 하염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런 미경의 모습이 혹시 자신의 미래는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상상마저 들었습니다. 자신 또한 늙고 병들면 혹시 저렇게 외롭게 혼자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앨범 속에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사진 속 미경을 떠올렸습니다. 밝고 활기 넘쳤던 친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경아,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제발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게 말이라도 해봐. 내 옆에는 항상 내가 있잖아. 미경의 집에서 돌아온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멍한 눈빛과 절망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끓여놓은 국과 몇 가지 반찬을 들고 다시 미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역시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비밀번호를 눌렀고 잠겨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며칠 동안 환기되지 않은 눅눅한 공기가 정숙을 맞았습니다. 미경아, 나 정숙이야. 문 열렸네. 안으로 들어갈게. 미경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전날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차려온 음식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친구의 모습에 정숙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경아, 이거 조금이라도 먹어.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미경은 정숙의 말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끈은 이미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미경의 곁을 지키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손을 잡으니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감싸며 정숙은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를, 그리고 미경이 다시 삶의 빛을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숙에게는 이 밤이 너무나 길고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정은 절망 속에서 시험대에 올랐고 정숙은 친구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정숙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정숙 미경아, 우리 젊을 때 참 좋았지. 기억나? 네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변했니? 제발. 정숙은 미경에게 말을 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는 친구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미경의 슬픔은 마치 깊은 수렁처럼 정숙까지도 끌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했지만 그 집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한 싸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미경아, 밤마다 혼자 울고 있지는 않니? 자꾸만 네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내가 옆에서 뭐든 할게. 미경은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밤새 미경의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무너진 일상과 삶의 의미를 잃은 친구의 모습은 정숙의 마음속에 큰 충격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길고 어두운 밤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마음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는 정숙의 마음에까지 드리워져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정숙의 고뇌가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비틀린 하루들의 고리, 습관이 무너진 삶, 고립의 섬이 되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밤새 미경의 곁을 지키던 정숙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친구를 향한 걱정은 잠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가까스로 미경을 재운 뒤 정숙은 널려있는 술병을 치우고 조금이라도 친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침대 옆에는 이미 새로운 술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보기, 샤워, 식사, 이처럼 평범했던 일상의 루틴들이 미경에게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텅 비어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오랜 시간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의 삶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처럼 통제 불능의 상태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이라는 공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러한 미경의 모습을 보며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경제적 불안감과 사회적 낙인이 겹겹이 얽혀 친구를 깊은 우울의 고리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듯 보였습니다. 미경아, 일어났니? 내가 죽 끓여놨는데 조금이라도 먹자. 정숙이 조심스럽게 미경을 깨웠지만 미경은 그저 이불을 더 깊숙이 뒤집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야위어 있었고 눈꺼풀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경의 식사를 챙겨주려 했지만 미경은 거부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미경의 이런 모습에 더욱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왜 이토록 자신을 놓아버렸는지, 무엇이 친구를 이토록 올가매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경, 다 꺼져나 좀. 제발 그냥 내버려둬.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내가 왜 살아있어야 하는 건데. 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상실 후 밀려오는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 갇혀 있었습니다. 잠은 불면증에 시달려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그녀의 행동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미경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어떻게든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미경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남편도 네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우리 희수 내 딸도 지금 네가 이러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니?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응? 정숙은 조심스럽게 미경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경은 획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느새 이성마저 잃은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의 이런 반응은 정숙에게 더욱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그녀의 행동은 계속해서 좌절되기만 했습니다. 마치 뚫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은 무너져 내리는 미경을 보며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선 실제적인 도움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희수는 나 같은 엄마 없어. 나는 엄마 자격도 없어. 남편도 딸도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미경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자기 비난과 후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정숙은 미경의 말 속에서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싶었지만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그녀에게는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미경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미경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내 옆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정숙은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미경을 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정숙은 급히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혜야, 큰일 났어. 미경이가 너무 힘들어해.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뭐라고? 어제는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야? 남편 사고 이후로 계속 그래.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맨날 술만 마시고 자꾸 죽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 병원에라도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좀 아는 곳 없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친구의 심각한 상황에 놀라면서도 이성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지혜는 침착하게 자신의 경험과 주변에서 들었던 정보를 정숙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정수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나 마음건강센터 같은 곳이 있을 거야. 우리 동네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들었어. 내가 한번 찾아보고 연락해 줄게. 그리고 미경이 데려가려면 혼자보다는 보호자가 같이 가는 게 좋을 거야. 주치의랑 상담 동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 지혜야. 네가 좀 알아봐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지혜의 말에 정숙은 작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미경이 잠든 사이 지혜가 보내준 지역 마음건강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 정보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경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대응의 순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정숙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치 엉켜있던 실타래의 한 끝을 잡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정숙은 미경의 상태를 기록할 작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 여부, 약 복용, 수면 시간 등을 매일 체크하며 친구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이 기록표가 앞으로 미경의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에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이 담고 있는 온기처럼 미경의 차가운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데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원인을 보았으니 이제 작은 움직임으로 고리를 끊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친구를 위해 결심했습니다. 첫걸음의 흔들림들, 변화는 불편하고 기대는 어긋난다. 지혜의 도움으로 지역 마음건강센터 상담 일정을 잡은 정숙은 미경을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며칠 동안 미경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기분 변화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상담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히 저항하던 미경도 정숙의 진심, 어린 눈빛과 한결같은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향한 첫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려 하자 익숙했던 침묵의 고통 대신 새로운 불안감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미경아, 내일 오후 2시에 마음건강센터에서 상담 예약해놨어. 괜찮은 선생님이라고 하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다녀온다고 생각하자. 응? 내가 옆에서 같이 가줄게. 싫어, 그런데 가는 거.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미경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녀에게는 세상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끈질기게 친구의 손을 잡고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정숙의 가슴은 울컥했습니다. 드디어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미경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미경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애가 타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경아, 괜찮니? 우리 가야 할 시간이야. 내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 한참 뒤 힘겹게 문을 열고 나온 미경은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미경의 외출복 차림은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는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미경은 줄곧 불안한 시선을 떨구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꽂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미경의 손을 꽉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미경아. 아무도 널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잘 왔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미경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미경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 복용과 함께 금주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의존해왔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미경은 금단 현상으로 밤새 몸을 뒤척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불안하고 기이한 꿈에 시달렸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수가 나 못하겠어. 온몸이 너무 괴로워.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미경의 비명 같은 절규에 정숙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겨우겨우 잡은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다시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약 복용으로 몸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마음의 평화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미경의 마음을 더욱 상처 입혔습니다. 주변 사람 일미경이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졌니? 어디 아프니? 주변 사람 이 아유 이제 술 끊었다며? 잘하고 있네.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하는 듯 던진 말들이 미경에게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주변의 가벼운 충고들이 미경의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진전을 보이면 금세 후퇴하고 다시 나아가면 또다시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갔습니다. 정숙은 작더라도 눈에 보이는 진전을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미경이 다시 일어설 동력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고민 끝에 정숙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매일 딱 15분만 같이 햇빛 보면서 산책할까? 집 앞에 공원 한 바퀴만 돌고 오는 거야. 바람도 쐴 겸 가벼운 운동도 되고. 너무 길지도 않으니까 부담 없을 거야. 미경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정숙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하루 15분 햇빛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약속은 그녀들의 달력에 매일 고정된 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단순한 행동은 반복 가능한 가장 작은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걷기만 하던 미경의 얼굴에도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마친 후에는 서로에게 문자로 그날의 기분 점수를 0점부터 10점까지 매겨서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0점이나 1점을 보내던 미경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점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작은 점수의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경이 이 작은 돌다리를 다시 건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고 없이 거칠게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미경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작은 돌다리를 겨우 건너던 그들의 발걸음은 곧 거센 역풍 앞에서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역풍 속 무너짐의 밤, 예고 없이 찾아온 절망, 깊어진 균열.
15분 햇빛 산책과 소소한 기분 점수 공유는 미경의 메마른 일상의 작은 물방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정숙은 이 작은 변화에 안도하며 희망의 싹을 보았습니다. 상담 선생님과의 만남도 꾸준히 이어졌고 약 복용도 빼먹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미경의 모습에서 정숙은 긍정적인 신호를 읽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정숙의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미경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예고 없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미경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미경의 곁을 지키려 했지만 미경은 굳이 괜찮다며 혼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슬픔과 상실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미경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정숙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늦게 다시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미경에게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지만 어떤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정숙은 한밤중에 다시 미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아, 문 좀 열어줘. 괜찮은 거지? 미경아. 정숙이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도 집 안에서는 인기척 하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만이 이곳에 사람이 있음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주저할 틈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숙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겨우 치웠던 술병들이 다시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미경은 그 깨진 유리컵 옆에 축 늘어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 친구의 모습에 정숙의 심장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발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몸은 공포감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미경아.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정숙은 미경을 흔들고 또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몸은 축 늘어진 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그 전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의 손은 떨렸지만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떨렸지만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조대가 오기까지의 시간은 정숙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분 1초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살아줘, 미경아, 제발. 정숙은 차가운 미경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수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고 미경은 간신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새 응급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정숙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미경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절망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 밤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정숙은 다시 그 문턱으로 가지 않게 하는 확실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미경 또한 이런 자신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퇴원 후 미경은 다시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산책은 고사하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숙은 매일 찾아가 미경의 식사를 챙기고 곁을 지켰지만 미경은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거짓말 속에 숨겨진 위험 신호들은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트라우마 기념일이라는 외로움의 파도는 미경을 다시 삼켜버렸고 이번에는 그 파고가 너무나 거세서 정숙의 작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미경의 이런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쌓였던 외로움의 파도를 보았습니다. 미경아,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건 내 남편도 바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는 희수도 있잖아. 제발 나 좀 봐.
정숙의 절규에도 미경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단순한 위로와 지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위기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지혜에게 전화해 다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다급한 목소리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미경아, 너 이렇게 무너지는 거 나도 정숙이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많잖아.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지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미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은 두 친구의 진심 어린 모습에 희미하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미경의 옆에 앉아 위기 대응 약속문을 함께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19 연락망, 보호자 연락처, 담당 상담사 연락처, 그리고 미경 스스로 적어 내려가는 금주 선언문까지. 위기 상황 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담았습니다. 이 약속문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미경아, 우리 같이 연습하자. 지금은 너무 힘들어 보여. 바로 같이 도움을 요청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괜찮아. 네가 힘들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약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큰 용기야.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지금은 힘들어 보여 바로 같이 도움을 요청하자는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무너지던 순간에도 이 약속문은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희미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세 친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들기 전 4, 7, 8호흡법으로 심박을 가라앉히는 건강 팁을 함께 연습하며 긴장과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위기를 계기로 두 친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경의 마음속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과연 그녀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긴긴 밤이 가져온 균열은 어떤 식으로 봉합될 수 있을지 정숙과 지혜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마음의 창을 열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빛, 깨달음의 순간.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미경의 집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미경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세 친구 사이에는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작성했던 위기 대응 약속문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경이 스스로 삶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자 친구들이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멍한 눈빛으로 벽만 응시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 어린 시선에도 미경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린 절망감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오늘은 그래도 좀 나아? 속은 괜찮고? 정숙의 조심스러운 물음에도 미경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나태함이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주변을 살피지 않고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자신의 행동들이 이 모든 불행을 초래했다는 깊은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멈춰버린 시점에 그녀의 유일한 딸 희수는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미경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밝고 강한 모습은 미경의 가슴속에 아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딸은 미경에게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잡게 하는 작은 전환의 실마리였습니다. 미경아, 아무리 힘들어도 희수는 내가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 정말 이렇게 희수한테 실망만 안겨줄 거야? 내가 이렇게 버티면 희수도 언젠가는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 지혜의 단호하지만 진심 어린 말은 미경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딸 희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미경의 멍했던 눈동자에 희미한 초점이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미경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정체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책임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희수에게 더 이상 걱정만을 안겨주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잘 지내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겠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이 아닌 다른 사람,
그것도 딸을 걱정하는 미경의 목소리에 정숙과 지혜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침묵과 자포자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며칠 전 상담 선생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정숙 미경아,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존재는 결국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네가 다시 일어서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희수라고. 네가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희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라고. 정숙의 말은 미경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딸마저 힘들어질 것이라는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흐릿하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환한 웃음 그리고 아직 어렸던 희수의 해맑은 미소가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미경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다시 일어서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그런 미경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내 옆에 우리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뭘 걱정하니?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혼자 겪지 않아. 지혜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미경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 겪는 고통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미경의 손에 상담 선생님이 주었던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종이에는 희망 프로젝트 나에게 집중하는 100일. 계획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1%만 변화를 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새로운 당신을 만듭니다. 그 아래에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웠는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 종이에 있는 질문들에 한번 대답해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 네가 좋아했던 것, 내게 행복을 주었던 것을 떠올려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딱 1%만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거야.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오랜만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는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고통스러운 과거와 이별하고 싶다는 열망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1%의 변화. 정숙은 상담 선생님이 준 이 개념이 미경에게 적용 가능한 작은 전환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미경의 이름 3글자가 적혔고 그 순간부터 희망이라는 씨앗은 미경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창을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녀를 얼마나 큰 세상으로 인도할지 새 친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움직임이야말로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과거의 굴레, 깨달음의 파편, 감춰진 상처. 미경의 손에 쥐어진 희망 프로젝트. 나에게 집중하는 100일 계획 종이는 그녀의 잠든 감각을 조금씩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정숙과 지혜가 돌아간 후 미경은 며칠 동안 그 질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웠는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희수 생각에 젖어 잠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존재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먼지 쌓인 서랍 속처럼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그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이 미경의 집을 찾아왔을 때 미경은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희망 프로젝트 종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미경의 옆에 앉았습니다. 미경아, 잘 지내고 있었어? 희망 프로젝트는 어때? 뭐라도 좀 적어봤니?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즐거웠는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예전에는 참 많은 것을 꿈꿨는데 이제는 모든 게 희미하고 잡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져. 미경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상실감에 젖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남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이라는 존재,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함께 잃어버린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미경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바로 과거였습니다. 미경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아?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 과거의 상처가 자꾸 너를 아프게 하는 거지? 정숙의 말에 미경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한번 공허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먼지 쌓인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방은 마치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그 사람 서류 가방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와. 내가 좀 더 신경 써줬더라면 내가 왜 그걸 그냥 지나쳤을까? 미경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듯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의 사고가 단순히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굴레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가방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말대로 미경에게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괜찮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지혜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미경은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깊은 한숨과 함께 그녀의 과거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예상치 못한 아픔과 함께 미경이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온 비밀스러운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고 나기 전에 그 사람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에 문제가 있었어. 거래처 사기였지. 돈 문제로 너무 힘들어했어.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셨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 내가 몇 번이나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은 늘 괜찮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어. 나는 그저 남편을 믿었고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었어. 바보같이.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편의 힘든 상황을 모른 척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 속에는 그 당시 거래처와 주고받았던 복잡한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있었고 미경은 그 서류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남편의 고통과 마주하는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괜찮은 척했지만 이미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사고가 그 힘든 상황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경 사고가 나던 날 아침에도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나갔어.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더 그의 눈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라면, 그 서류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자세히 봐줬더라면. 미경의 말 속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죽음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달리 낯선 공장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무심코 봤던 그 서류 가방은 미경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징표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마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의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사고 후 그 서류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방치했던 미경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경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탓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남편이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거야. 정숙은 미경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정숙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미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미경이 그토록 아파하는 원인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지금이라도 그 서류 가방을 같이 열어볼까? 내가 혼자 들여다보기 힘들다면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해줄게.
어쩌면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풀리지 않는 오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어. 지혜의 제안은 미경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차마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상자를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서류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경의 마음속에 쌓여온 죄책감, 후회, 그리고 미련의 응어리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미경은 그 서류 가방을 열고 자신의 깊은 상처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 안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녀의 어두운 과거는 그녀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답은 아직 미궁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미경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오래된 비밀의 문, 상처를 감싼 진실,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 지혜의 제안은 미경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으로 일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남편의 낡은 서류 가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남편과의 마지막 기억,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린 자신의 죄책감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방을 연다는 것은 곧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직면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지만 정숙과 지혜의 변치 않는 믿음과 굳건한 지지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미경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좋아요. 같이 열어봐요. 미경의 목소리는 미약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미경의 양손을 꼭 잡아주며 말없이 응원했습니다. 세 친구는 마주보고 앉아 서류 가방을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 작은 가방 하나가 세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가방의 잠금쇠에 손을 뻗었습니다. 찰칵하고 잠금쇠가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은 가방 뚜껑을 들어 올렸고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경이 예상했던 것처럼 남편이 거래처와 주고받았던 복잡한 서류와 법률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송장, 그리고 몇몇의 법률 자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또다시 죄책감으로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역시 내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야 했어라는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미경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뜻밖의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미경아, 이 서류는 변호사에게 받은 상담 기록지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 문구 고의적인 사기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 수집 중이라고 적혀 있어. 정숙의 말에 미경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겪었던 거래처 사기에 대해 그저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치밀하게 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사기꾼들을 법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의 눈앞에는 남편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며 이 서류 가방에 증거들을 모았을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통과 함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경아, 여기 좀 봐. 이건 이 서류 가방은 내가 생각했던 죄책감의 상자가 아니야. 이건 오히려 내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의 증거였어.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너와 가족을 위해 싸웠던 거야. 지혜의 말은 미경의 마음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남편의 죽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결코 자신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무심한 괜찮다는 말 뒤에는 홀로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고통과 함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한 책임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 속에는 미경과 희수를 향한 애틋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경을 위한 작은 선물 구입 계획까지. 이럴 수가 내가 바보 같았어. 남편은 나를 떠난 게 아니었어. 그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걸 이제야 알다니.
미경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한 깨달음의 눈물, 그리고 남편의 숭고한 사랑을 이제야 헤아리게 된 미안함과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말없이 미경을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자 미경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고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희망 프로젝트 질문지, 그리고 딸 희수의 존재, 친구들의 헌신적인 사랑. 이 모든 것이 미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남편의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가장 큰 고구마 덩어리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은 미경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겠어. 남편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남편이 지키고 싶었던 삶, 그리고 희수를 위해 다시 일어설 거야. 미경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절망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와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미경의 변화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절망의 문턱에서 겨우 붙잡았던 생명의 끈은 이제 남편의 사랑이라는 단단한 밧줄이 되어 미경을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헤매다 간신히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사람처럼 새로운 세상의 빛을 갈망했습니다. 정숙과 지혜는 그녀의 곁에서 미경이 다시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밤 미경의 마음에는 따뜻한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견한 작은 빛은 그녀의 남은 삶을 비춰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내일을 걷는 두 사람, 위기를 넘어선 우정, 함께 만들어갈 미래. 남편의 서류 가방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미경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치워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편의 숭고한 사랑과 명예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의 집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세 친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찾아 헤매던 미경의 여정은 이제 그 등불을 스스로 들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미경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담요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히 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이제 나도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미경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웃음기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닫았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과거의 아픔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 의존이 줄고 잠이 돌아오면서 찾아온 건강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경의 변화는 정숙과 지혜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회복이 곧 자신들의 성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경아.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우리 셋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자. 지혜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좌절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친구는 미경의 완벽한 재활과 함께 앞으로 서로의 삶에 계속 머물 우정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 즐거움을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기 위한 실천적인 다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분기별로 우정 데이를 정해서 꼭 만나기로. 그리고 다음번에는 우리 셋이 같이 여행 가는 거야. 가벼운 예치금도 함께 걸고. 정숙은 신이 나서 제안했고 미경과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이들의 우정데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삶을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정이 흐려지고 약속이 뒤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우정을 일정과 약속으로 구조화하면 마음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 이번에는 내가 계획을 세울래. 우리 셋이 젊었을 때 자주 갔던 바닷가 마을, 거기 찻집에 다시 가고 싶어. 그때 못다한 이야기들도 하고 바닷바람도 실컷 쐴 수 있잖아. 미경의 적극적인 모습에 정숙과 지혜는 감격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의 제안은 마치 닫혔던 과거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닌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야, 미경아. 그럼 다음 달 우정데이부터 바로 실행하는 걸로 하자. 내가 지금 바로 우리 캘린더에 초대장 보낼게. 서로 확인 메시지 보내고 꼭 기억하기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두려움도 이제는 추억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달력에 우정 데이를 기록하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순간들을 기대했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니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미경이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힘이 되어준 것처럼 이 세상에는 혼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작은 관심과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미경이를 통해 배웠듯이 모두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정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디오북을 듣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삶의 어려움에 지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실천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걷기 전후 발목 돌리기로 부상 위험을 낮추고 취침 2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숙면을 돕는 등 소소하지만 중요한 건강 팁들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20분씩 산책하면서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매일 꾸준히 주 3회 20분 산책으로 기분과 수면의 질을 꼭 지키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미경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녀의 말에서는 자신감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상실을 삶의 일부로 품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굳어진 리듬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들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다시 빛을 찾아 나선 새 친구.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고립된 살 속에서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찾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고난의 연속이지만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환한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도록 이제 다음 한 달의 약속부터 시작할 때입니다.